자, 이번 시간에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SQL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자, 기본적인 데이터는 특성상 계속 운영하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이 많아지면 데이터 하드디스크,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나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이 될 텐데, 이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또는 시스템 한 대에 더 이상 벅차서 이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양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성능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지금 하드디스크가 보통 스토리지에서 제일 느린 거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많이 쓸 수 있는 게 SSD 같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써서 2배, 3배 이상의 이제 읽기나 쓰기 성능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역시 또 플래시 메모리보다 더 빠른 게 당연히 메모리겠죠. 예, 메인 메모리 램에다가 DB를 넣어두면 올릴 수 있으면 속도가 또 엄청나게 또 빨라지겠죠. 수십 배의 또 성능 이점이 생길 겁니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보통 인메모리 머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램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램 위에다가 DB를 전체적으로 올리면 수행 성능을 또 역시 수십 배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번에는 성능적으로 어떻게 올리겠느냐 하는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다 다루는 주제가 보통 대형 DB 구축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DB에서는, DBMS 쪽에서는 이것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통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VLDB라고 보통 다루게 되는데, Very Large DBM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B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류의 기술들은 샤딩이나 복제, 이전에 배웠던 샤딩이나 복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능이 문제가 되면 스케일업 형태의 성능 증가 방식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램을 SSD로 바꾼다든지 CPU를 성능을 올린다든지 코어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형태를 전반적으로 다 스케일업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가격도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흔히 가성비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역시 또 서버 한 대가 안 되면 여러 개의 서버들을 병렬로 연결할 텐데 이런 형태들은 보통 전용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역시 또 전용 컴퓨터들이 똑같이 이제 요구 조건이 들어가는 병렬 컴퓨팅 쪽으로 보통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들은 보통 제약 조건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도 뭘 써야 되고 CPU는 뭘 써야 되고 이런 형태들을 보통 스케일업 형태의 업그레이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스케일아웃 형태로 성능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서버를 성능을 올리지 말고 똑같은 서버를 하나 더 두라는 거죠. 이게 스케일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서버도 똑같을 필요도 없는 거죠. 각 서버별로 CPU가 다르다든지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네트워크도 뭐 요즘에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가빗 이더넷이나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랜, 인터넷 기술을 사용해서 이더넷 기술을 사용해서 뭐 늘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개를 쭉 연결해 가지고 붙이는 이런 형태를 보통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비용도 상대적으로 작게 들고. 그래서 계속 성능을, 노드 수를 계속 올리면서 서버 대수를 올리면서 계속 성능을, 용량이나 또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서버가 늘리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아주 효율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스케일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역시 비용면으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스케일아웃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던 스케일아웃 구조를 사용하면 샤딩이나 복제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성능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샤딩이라고 하는 것은 DB 내용을 쪼개서 여러 개의 DB 서버에 나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라이트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를 계속 똑같은 서버들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복제를 사용하면 동일한 DB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기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딩은 보통 라이트 성능을 올리는 데 주로 사용되고 복제를 하게 되면 읽기 성능이 주로 이제 증가되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해서 대형 시스템을 사용해서 구축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oSQ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RDBMS가 보통 검색 쪽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기 상황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생길 경우에 RDB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보통 로그가 중요시 된다든지 라이트가 많이 문제가 되는 메신저 같은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NoSQL이라는 것이 나와서 RDB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NoSQL이라 그러면 특정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제품군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MongoDB라는 DB가 제일 최초에 이제 NoSQL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아파치에서 나온 카산드라라든지 아파치의 카산드라 또는 HBase나 레디스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전부 묶어서 NoSQL이라고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NoSQL을 그래서 구분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캡 이론이라는 걸 사용해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저장 방식을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캡 이론이라고 하면 이 DB에서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이제 제공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DB가 여러 노드를 접근할 경우에도 어떤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데이터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통 컨시스턴시라고 그러고요.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면 가용성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노드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특정한 노드가 이제 죽는다든지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는 이렇게 문제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서비스가 되는 걸 보통 가용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쪽에서 노드 간 통신이 잘렸다든지 노드 간 통신이 돼서 노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쪼개졌다든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자, 이런 기능을 보통 파티션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자, 이 세 가지를 보통 약자로 줄여서 CAP라 그러는데 이 이론에 의해서는 어떠한 시스템도 이 CAP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만 만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CA를 만족하는 시스템, 일관성과 어베일러빌리티를 만족하는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RDB가 CA를 만족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CP를 만족하는 시스템, 컨시스턴시와 파티션 톨러런스를 만족하면서 대신에 어베일러빌리티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아파치에서 만든 HBase나 MongoDB나 레디스 계열이 이쪽 계열이겠죠. 자, 그 다음 AP를 만족하는 시스템, 어베일러빌리티와 파티션 톨러런스를 만족하지만 컨시스턴시는 만족하지 않는 시스템. 자, 요게 아파치에서 나온 카산드라 계열의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라고 분류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키 밸류 형태로 저장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키 값과 밸류 값을 기반으로 저장하는 형태인데요. 제이슨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값이 이름이고 네임이라는 컬럼이고 이 키 값의 밸류가 T 아카데미라는 값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바의 맵이라든지 제이슨의 키의 형태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제품군이 레디스라는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키밸류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키 값으로 자동으로 소팅이 되는 역시 제품 계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링, 오더 바이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밸류 구조에서 오더링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제품이 하둡, 카산드라나 H베이스 계열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큐먼트 기반의 형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역시 키 값 외에 밸류 값의 텍스트나 일반적인 밸류 값 형태가 아니고 밸류 값이 문서인 거죠, 문서. 주로 문서는 이제 제이슨이라든지 XML 형태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서 값이 리턴돼서 다시 이거를 파싱을 해서 처리하라는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몽고DB가 대표적인 도큐먼트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NoSQL에서 주로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스키마 리스라는 개념인데요. 스키마라는 것은 일반적인 DB는 어떤 테이블에 컬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컬럼이 새로 추가해야 된다 이러면 DDL을 사용해서 create 테이블에 이후에 alter 테이블에 add 컬럼 이런 형태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테이블에 모든 레코드에 컬럼이 다 추가되는 형태죠. 그리고 해당되는 컬럼이 필요 없다면 너를 써라. 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NoSQL 계열은 이런 형태의 스키마가 없다는 거죠. 스키마 리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코드별로 어떤 컬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DB에서는 해당되는 컬럼을 쓰지 않더라도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안 쓸 뿐이지 컬럼이나 모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공간도 낭비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유연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키마 리스인 NoSQL 계열은 그냥 특정 레코드에는 컬럼이 있고 특정 레코드는 컬럼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별로 모두 동일한 구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키마 리스라는 이름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RDB가 보통 이걸 정규형 데이터 라고 보통 설명하는데요. 구조가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딱 어떤 컬럼 기반에는 길이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어떤 레코드는 무조건 이 컬럼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약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이 RDB라 보시면 되고요. NoSQL은 반정규형이라 그러죠. 이게 비정규형이라도 그러는데 반정규형은 아예 구조가 없진 않고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조금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예 실생활 데이터 중에서 전혀 구조가 안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바로 검색 엔진 같은 일반적인 웹페이지라 보시면 되죠. 자,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구조나 형식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역시 검색을 하고 처리하고 하는 역시 또 검색 엔진 계열이 있죠. 그래서 보통 NoSQL은 RDB보다는 좀 더 스키마가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다, 유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구조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않고 키와 밸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키가 추가된다든지 키가 없다든지 이런 형태는 얼마든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키 밸류 구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NoSQL은 반정규형 데이터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 시스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하드를 플래시 메모리에서 램으로 올리는 걸 통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 다음 스케일 아웃 구조의 성능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개 이으면서 읽기 성능이나 쓰기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몇 가지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샤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조인이 어렵다든지 역정교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 FK 제약 조건을 푼다든지 이런 형태의 제약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성능을 올리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샤딩이나 리플리케이션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아울러 NoSQL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역시 보통 NoSQL이 일반적인 RDB가 라이트 성능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키밸류 형태로 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키마가 일반적인 RDB처럼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 더 유연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리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종류에 따라서 캡 이론 또는 키밸류, 오더드 키밸류 그리고 도큐먼트 베이스드라는 저장 형식에 따라서도 NoSQL 제품군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